생명과학의 특성과 탐구 방법. 요거는 이제 요거 그 로버트 훅이 세포를 처음 관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코르크 마개를 얇게 자른 다음에 현미경으로 봤더니 뭐 요러요러한 그 방들이 보이더라. 작은 방들이. 이 작은 방이 원래 셀이거든요. 셀. 그래서 세포를 셀이라고 이름 붙인 거죠. 뭐 그런 사진이네. 아무튼 생명과학은 두 가지 방법으로 연구를 합니다. 탐구 방법이 있는데, 탐구 방법. 귀납적인 방법도 있고 연역적인 방법도 있습니다. 예, 그거 주의해서 배우면 되는구나. 자, 아무튼 생명과학에서의 연구 대상은 옛날에 이 책이요, 교과서에는 옛날 책에는 생물 이렇게 있어요. 생물. 예, 생명과학이라고 안 돼 있고 그냥 생물 이렇게 돼 있었어요. 옛날 책에 생물 1 뭐 이런. 그러니까 생물만 좀 관심에 있다가 요즘에는 생명과학이라고 이제 책 이름이 바뀌었는데 생물도 다루긴 하는데 뭐 농학, 생명공학, 기초의학, 약학 포함해서 전체적인 거를 이제 생명과학이라고 부릅니다. 아무튼 생명과학은 생물의 특성과 다양한 생명 현상을 연구하는 학문인데 뭐 이렇게 분자에서부터 분자는 사실은 화학의 영역이긴 한데 뭐 분자생물학 뭐 이런 게 있거든요. 분자에서부터 세포, 뭐 조직, 기관, 개체 이런 거는 이제 생명과학에 들어가긴 하겠죠. 이런 애들은.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생태계도 다룹니다. 생태계. 그래서 이게 전 분야가 다 생명과학 영역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생명과학이 많이 사실 뜨죠. 예, 생명과학은 요즘에 뭐 물론 의사가 되고 싶은 학생들이 생명과학과를 많이 가는데 할 일들이 많다 이거지. 생명과학은 특히 또 사람들이 이제 거의 100세 가까이 살게 되면서 생명과학 분야에 대한 연구가 엄청 많이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게 다 생명과학 분야의 연구 대상이다라는 거예요. 예. 뭐 선생님은 화학과 나왔지만 선생님 친구 중에 뭐 생명과학과 나온 친구는 그 생태학 뭐 이런 걸 연구하더라고. 그러면은 맨날 어디 바닷가 가서 잠수하고 스킨 스쿠버 다이빙 뭐 이런 거야. 좀 부러워요. 예. 바닷속에 가가지고 생태를 연구하는 거야. 어떤 생물들이 잘 자라고 뭐 이런 거. 그러더라고. 예. 선생님이 아는 생물과 후배도 뭐 그런 거 하더라고. 그러면은 이제 막 연구하면서 어디 뭐 좀 경치 좋은 데 가서 뭐 스킨 스쿠버 다이빙도 하고 뭐 이런 거더라고요. 좀 부럽긴 하던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인류의 생존과 복지 향상에 뭐 이렇게 기여하겠죠. 그래도 이렇게 종합적인 학문이다. 생물만 관심 있는 게 아니다. 뭐 약학이나 이런 걸 하려면 또 분자구조 이런 것도 알아야 되거든요. 뭐 단백질이나 이런 것도 결국에는 거대 분자이기 때문에 분자부터 해서 생물권에 이르는 전 분야가 생명과학의 세부 분야다라는 거고요. 해부학, 형태학, 생리학, 발생학, 유전학, 세포학, 분류학, 생태학 이런 분야들이 다 생명과학이 연구하는 대상이 된다. 그 다음에 생명과학의 통합적 특징. 그러니까 이게 뭐 생명과학이나 뭐 지구과학이나 이런 거는 좀 응용 분야예요. 물리나 화학은 좀 더 기초적인 거고 생명과학이나 지구과학 이런 거는 좀 더 응용되는 분야입니다. 물론 공학은 아니어도 유전공학 뭐 이런 것도 있긴 하겠지만 그래서 다른 과학과 연구 범위가 이제 겹치는 부분이 많아서 생명과학자들이 다른 뭐 화학자나 물리학자나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코웍을 한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DNA의 구조를 밝힐 때 DNA는 아무래도 뭐 그 인체 내에 있는 그런 핵산의 구조잖아요. 그러면 이제 생물학자가 주도했을 것 같지만
DNA를 결정으로 만든 다음에 그거를 X선 회절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생명과학자, 왓슨은 생명과학자고 물리학자는 크린인데, 왓슨과 크릭이 노벨상 받거든요. 근데 이제 이 물리학자랑 생명과학자가 같이 협력해서 DNA 구조를 밝히는 거고요. 근데 이때 이 플랭클린이 아마 여자일걸? 여기는 왓슨과 크릭은 노벨상 탔는데 이 사람이 여자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여자 맞나? 아무튼 이 X선 이 결정 구조를 밝히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여자분이 있거든요. 그분은 노벨상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화학자도 관여를 하고 물리학자, 생명과학자 다 관여를 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푸른 곰팡이에서 추출한 페니실린은 그 처음에 이제 발견한 사람은 이제 누구죠?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누구지? 페니실린 누가 만들었죠? 이 페니실린 발견한 사람은 플레밍이죠. 플레밍. 근데 플레밍이 발견한 거는 아무튼 뭐 이렇게 세균을 이제 배양하고 있었는데, 이 배지를 휴가 가기 전에 그냥 놔두고 갔어요. 근데 그 연구소의 밑에 층에서는 곰팡이 같은 거 실험하고 있었거든. 근데 푸른 곰팡이가 떨어져 가지고 세균들이 다 이렇게 죽어 있는 모습을 발견한 거지.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약으로 만들어내는 데는 이 사람보다 세균학 교수구나, 플레밍이. 근데 발견은 28년 9월에 발견했네. 근데 실제로 이제 이거 항생제를 만드는 과정에서는 화학자가 기여하는 겁니다. 화학자가 이런 구조도 밝히고 요게 필요하군요. 요 물질이네, 페니실린 요 물질. 그래서 그런 거는 또 화학자가 도와주는 거죠. 예. 자, 그런 식으로 같이 일을 한다, 뭐 그런 거고요. 다른 분야랑 연계돼서 통합적인 학문으로 발전하고 있다. 생화학, 뭐 분자생물학, 생물역학, 생물정보학. 생물정보학은 뭐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이제 컴퓨터에 이제 집어 넣어놓고 어떤 DNA의 염기 서열이 발견이 되면 그게 어떤 단백질을 만드는지, 예, 그런 거를 예측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생물정보학이고, 농업생명과학, 의생명과학, 생물환경공학 이런 것들도 다 연결이 되어 있다, 뭐 이런 거고요. 이런 분야들이 다 있다라는 거고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이제 생명과학 탐구하는 방법, 균합적인 방법이 있고 연역적인 방법이 있는데, 균합적인 방법은 관찰을 많이 하는 거예요. 관찰을 하다 보면은 그 관찰한 것들이 쌓여서 어떤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겁니다. 관찰을 열심히 하는 거죠. 관찰 주제 선정하고 관찰 방법과 절차 고안하고 관찰 수행하고 관찰 결과 해석하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연구했던 사례가 다윈의 진화론이 있고요. 그 갈라파고스 군도에서 핀치새들의 부리를 관찰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세포설도 균합적 탐구 방법으로 연구가 된 거고요. 그 세포들을 다 관측하면서 생물들은 세포로 되어 있다, 뭐 이런 거고. 사람의 유전체 사업, DNA 염기 서열을 알아내고, 사람의 그 DNA가 뭐 30억 쌍이 되는데 그게 순서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염기 서열을 알아내는 거죠. 네. 이거를 이렇게 뭐 수행한 거지. 네. 그래서 뭐 개인별, 인종별 유전적 차이를 파악하며 환자와 건강한 사람의 유전적 차이를 비교하여 질병의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다. 어떤 염기 서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뭐 어떤 암에 많이 걸릴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정보로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유전자 분석을 했더니 내 유전자에 어떤 염기 서열이 발견되더라. 그러면 뭐 내가 암에 걸릴 확률이 몇 %다. 뭐 이렇게 나오죠. 그런 것들은 이제 귀납적 탐구 방법으로 연구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관찰을 많이 하는 거다. 관찰을 많이 해서 결론에 도출한다. 그 다음에 연역적 탐구 방법은 가설 설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단 처음에는 관찰을 해요. 왜냐하면 문제인식 과정에서 관찰하는 게 필요하고, 가설은 잠정적인 결론이거든요. 이러이러하면 이러이러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거죠. 그거에 맞춰서 탐구 설계 및 수행을 하고, 탐구 설계 및 수행할 때는 변인 통제를 잘 해야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수행해서 결과가 나오면 그걸 해석해 보는데, 만약에 가설하고 맞지가 않으면 가설을 수정해 가지고 다시 진행합니다. 가설이 옳으면 결론을 도출하고 그거를 일반화하는 과정이 연역적 탐구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었던 예가 뭐 이런 게 있죠. 각기병 연구. 탄저병이구나 이거는. 각기병도 있는데 하여튼 탄저병 연구네요. 그래서 콜레라균을 접종한 닭이 콜레라를 가볍게 앓고 곧 회복되는 것을 관찰하고 탄저병도 비슷한 방식으로 예방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로 했다. 백신 연구하는 거구나. 가설 설정을 했네요. 탄저병 예방에 효과가 있다. 백신을 주사하고 어떤 애는 주사하지 않은 다음에 그 실험군은 주사를 한 거고 대조군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에 얘네들한테 탄저병 주사 여부는 조작변인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탄저균은 다 주사하는 거죠. 전부 다 탄저균. 통제변인, 양의 종류와 건강 상태, 탄저균 주사, 이거는 다 하는 겁니다. 똑같이. 그래서 이제 조작한 거는 백신을 주사했냐 안 했냐죠. 그 다음에 나중에 종속변이는 결과에 해당하는 거예요. 결과. 그래서 어떤 애는 탄저병이 생겼고 어떤 애는 탄저병이 안 생겼을 텐데, 종속변이라고 하는 건 이제 종속적으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결과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렇게 실험을 했더니 백신 맞은 애들은 안 죽어. 이건 죽은 모습이겠죠 지금. 그래서 결과가 백신을 맞았던 애들은 건강했다. 근데 이런 애들은 탄저병에 걸렸다. 그럼 결론 도출은 탄저병 백신은 탄저병에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내린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실험 수행하는 게 연역적 탐구 방법입니다. 연역적 탐구 방법. 그래서 실험군은 내가 검증하기 위한 실험 조건의 변화를 시킨 집단, 그러니까 백신 주사한 집단, 이런 거는 실험군이고, 실험군과 비교하기 위해서 조건 변화를 시키지 않은 애, 백신 주사 안 한 애, 그런 애들은 대조군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독립변인에는 조작변인과 통제변인이 있는데, 조작변인은 이렇게 변화를 준 걸 말하는 거죠. 의도적으로 변화시킨 변인이 조작변인. 그거 말고 나머지는 똑같이 해줘야 되죠. 똑같이 해주는 거는 통제변인. 근데 이런 실험 결과로 나타난 게 종속변인입니다. 실험 결과에 해당한다. 실험 결과에 해당하는 거는 종속변인. 탄저병이 걸렸냐 안 걸렸냐 이런 건 종속변인에 해당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읽어보시면, 근데 이런 거 읽어보는 게 중요해요. 이런 애들이 다 시험 문제 예시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예시들을 많이 읽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핵이 세포 생명활동의 중요한 부분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아메바를 두 집단으로 나눈 다음에 실험군과 대조군을 설정하여 대조 실험을 하였다. 실험군에는 뭔가 조작을 한 겁니다. 실험군에는 핵을 제거를 했고 대조군은 아무 짓을 안 한 거죠. 제거하지는 않았구나. 얘는 제거했는데 얘는 제거하진 않았네. 자극은 줬네. 자극은 줬다. 하여튼 자극은 줬지만 하여튼 제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메바 이런 애는 살아남았고 핵을 제거한 애들은 죽었죠. 조작 변이는 핵의 제거 여부고 통제 변이는 이제 아메바의 크기 뭐 고리는 똑같은 애로 사용하고 얘네들의 이제 배양 조건 이런 거 똑같이 해줘야 되고 종속 변이는 결과니까 아메바가 죽었냐 살았냐 얘는 죽었고 얘는 살았고 그래서 대조군이 만약에 없었으면 이게 핵을 제거해서 죽었는지 아니면 핵에 그냥 이렇게 이렇게 꺼내는 과정에서 그 꺼내는 과정 때문에 얘가 죽었는지 뭐 그런 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똑같이 한 거네. 얘를 이제 이 꺼내는 과정까지는 똑같이 했고 얘는 꺼내지는 않고 얘는 아예 꺼낸 거죠. 그래서 얘가 이제 이게 뭔가 찌르는 행위를 한 거니까 이것 때문에 죽은 건 아니다라는 거지. 얘도 찌르긴 했는데 얘는 살았잖아요. 그래서 대조군이 필요하다.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이게 파스테르의 백신 연구는 요 사례고 에이크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각기병 연구를 하는데 각기병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다리가 휘는 병이 있어요. 닭들이. 근데 어느 날 현미를 줬더니만 각기병에 안 걸린 것을 증세를 보였구나. 하여튼 각기병이 나았군요. 그래서 현미가 각기병을 치료하는 물질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실험을 합니다. 근데 연역적 탐구 방법으로 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각기병에 걸린 닭들한테 한쪽은 백미를 주고 한쪽은 현미를 줬겠지. 그게 이제 조작 변인을 실험군과 대조군을 이제 조작 변인을 그렇게 준 거고 나중에 현미를 준 애는 각기병에서 낫고요. 백미를 준 애들은 각기병에서 치료가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현미에는 각기병에 좋은 물질이 들어있구나. 그게 이제 비타민 B 이런 건데 그렇게 실험을 했어요. 에이크만이. 플레밍의 페니실린 발견. 일단 발견을 한 다음에 그게 푸른 곰팡이가 세균 증식을 억제하는지 실험을 해보면 되겠죠. 이것도 연역적 탐구 방법으로 실험을 해서 입증을 하였다라는 거죠. 요런 것들은 연역적 탐구 방법으로 실험한 거다. 이렇게 좀 알고 있으시고 넘길게요. 집중 분석. 여기 있네요. 에이크만이 각기병 연구한 사례. 이거는 연역적 탐구 방법. 플레밍의 그 페니실린 발견하는 과정에서 한쪽은 푸른 곰팡이를 넣고 하나는 안 넣었죠. 여기 있는 그래서 이것도 이제 푸른 곰팡이를 넣은 애는 세균들이 죽었을 테고 푸른 곰팡이 안 넣은 애는 세균들이 죽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연역적 탐구 방법으로 알아냈다. 푸른 곰팡이가 이렇게 세균들을 증식을 억제하는 것을 알아낸 거죠. 근데 이제 세포설은 관찰을 통해서 알아냅니다. 이게 로버트 훅이 처음에 이제 세포들을 관찰한 건데 이거는 이제 사실 코르크 조각이기 때문에 이런 걸 관찰을 했어요. 관찰했는데 세포가 동식물을 조직을 구성하는 단위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계속 다른 생물들도 관찰하는 거죠. 식물이나 동물 이런 것들. 그래서 슐라이덴이라는 사람은 식물을 여러 조직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관찰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귀납적 탐구 방법이고 그 다음에 슈바는 동물을 관찰한 거예요. 동물이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동물, 식물 다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세포는 이미 존재하는 세포로부터 만들어졌다. 뭐 이런 것도 있네. 세포설이 자리 잡는 거고요. 유제 보겠습니다. 생물은 이미 존재하는 생물로부터 생겨난다라고 하는 생물 속생설을 입증하기 위해서 레디라는 사람이 이런 실험을 했어요. 생선 조각을 넣고 이런 실험을 통해서 생물 속생설을 입증하는 건데, 이게 뭐 한 거냐면 이제 이렇게 생선 조각을 넣은 다음에 하나는 이제 뚜껑을 열어놓고 하나는 뚜껑을 닫은 거예요. 만약에 그냥 이 초파리의 접근을 막은 거지. 근데 여기서는 구더기 같은 게 생기지 않았지만 가에서만 구더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생물 때문에 구더기가 생긴 거고, 이 초파리가 접근 못했으니까 이렇게 이런 생선 조각 내에서 스스로 생물이 생겨난 건 아닌 거죠. 이거는 이제 대조군과 실험군을 통해서 실험한 거고, 이런 방법은 면역적 방법입니다. 가는 이제 초파리가 접근한 거고, 이거는 초파리가 접근하지 못하게 한 건데, 이건 대조군, 실험군이 되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요 자연 상태이고, 얘는 이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한 거니까 이제 실험군이 되는 게 맞고요. 레디가 설정한 가설은 파리는 얇은 천을 통과하지 못할 것이다가 아니라 구더기는 초파리에 의해서 생겨날 것이다. 이런 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답은 2번 고르시면 되고요. 자, 칸 채운 다음에 또 문제 좀 풀어봅시다. 생명과학은 생물의 특성과 다양한 생명현상을 연구하는 학문이고, 세포, 조직, 기관, 개체, 개체군, 그 다음에 개체군 다음에 군집 쓰면 될 것 같습니다. 군집. 개체군이 모인 게 군집이니까. 생태계 다음에 생물권 쓸게요. 생물권. 그 모든 생명현상과 관련이 있는 모든 단계 연구 대상을 삼는다. 현미경은 무슨 이론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으며, 약간 광학 이론 이런 건데, 물리학이라고 써있네. 물리학 이론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으며, 물리학이랑도 관련 있다 뭐 이런 거고요. 화학적 이론을 바탕으로 푸른 곰팡이에서 추출되어 항생제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페니실린 말하는 거는 5번에 페니실린. 그 다음에 균합적 탐구 방법은 이제 자연현상을 관찰하여 관찰 주제를 선정하게 되는 거고요. 6번에 관찰 주제 선정. 그래서 관찰 방법, 절차, 고안, 관찰 수행, 관찰 결과 해석해서 결론을 제출한다. 얘를 아셔야 되는데, 진화론이라던가 세포설이나 사람 유전체 사업은 균합적 탐구 방법을 이용한 생명과학 연구이고요. 연역적 방법은 처음에는 관찰하는 거는 둘 다 동일합니다. 문제 인식한 다음에 가설 설정하고 탐구 설계 및 수행을 합니다. 탐구 설계 및 수행을 하는데, 잠정적인 결론은 가설이라고 하죠. 가설을 세우고 난 다음에 이런 탐구 설계 및 수행을 하고 결론 도출 및 일반화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대조 실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서 실험 조건을 변화시키지 않는 대조군을 주는 거죠. 대조군. 그러면 이제 실험은 변화를 시킨 거니까 실험군의 결과와 비교해야 한다. 그 다음에 의도적이고 체계적으로 변화시키는 독립변이인, 이건 변화시키는 거는 조작변인이라고 하는 거고요. 변화시키지 않는 거는 통제변인이라고 하는 거고, 그거에 따라서 종속변이는 결과를 의미하는 거고, 연역적 탐구 방법은
파스테르의 백신 연구나 에이크만의 각기병 연구, 플레밍의 페니실린 발견 등이 면역적 탐구 방법으로 수행된 겁니다. 얘들도 알고 있으셔야 해요. 1번부터 10번까지 한번 풀어봐 주시고, 그러니까 생명 현상의 본질 밝히고자 하지. 이런 거는 맞고. 근데 인류 복지 향상을 위한 응용이 연구 대상이 아니다가 아니지. 그러니까 이제 뭐 생명과학을 연구해서 복지 향상하고자 노력하는 거죠. 통합적인 학문인 거 맞고 다른 분야와 연계를 많이 합니다. 기억 디귿이고요. 그 다음에 생명과학의 분자는 연구 대상 아닙니다. 단백질도 따지고 보면 거대 분자예요. 그래서 분자는 연구 대상 아니다는 아니고, 세포 조직 기관 및 개체 연구 대상을 한다고 하고요. 군집 생태계는 물론 생물 건까지도 연구 대상에 포함한다. 맞죠? 미인들고. 그 다음에 뭐 이거는 좀 앞에 읽어봐야 되겠네. 뭐 세포학 있고 형태학 있는 것 같은데, 형태학. 근데 결정학은 이거는 근데 물리 분야입니다. 물론 결정학에 도움을 받을 수는 있는데 생명과학의 세부 분야라고 볼 수는 없고요. 뭐 발생학 되고 생리학 되고 생화학 안 되나? 화학인가? 생화학은 화학이네. 요거는 좀 앞에 봐야겠네요. 생화학은 없는 것 같네. 생화학은 없네요. 해부학, 형태학, 생리학, 발생학, 유전학, 세포학, 분류학, 생태학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생화학은 화학 분야긴 하네. 화학 분야네. 기억, 리을만 해주시고. 자, DNA 복제 뭐 이런 거는 화학적 연구 성과와 연계하여 세포에서 일어나는 단백질 합성과 DNA 복제에 대해서 연구한다. 분자 생물학이겠다. 분자 생물학. 그러니까 이게 화학은 분자를 다루는 학문이기 때문에 이거는 분자 생물학에 해당하고, 역학의 연구 성과와 연계하여 동물의 움직임. 그럼 생물 역학이겠네. 생물 역학. 니은 고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이 염기 서열 정보를 컴퓨터에 다 입력을 해 놓고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생물 정보학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의공학 요거 들어가지 않나? 안 들어가네. 의공학 생물역학으로 바꿔놨네. 이거 어렵네. 이거는 그냥 이렇게 알아두셔야겠는데. 이런 거는 생물역학 분야고, 의공학은 뭐지? 이런 거는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거 외워두세요. 생물역학은 그게 맞네. 책에 보면. 의공학은 없네. 책에. 디귿, 니은, 리을로 하시고, 그 다음에 귀납적 탐구 방법 과정을 순서 없이 나열한 것이다. 먼저 자연현상을 관찰하고요. 그 다음에 관찰 주제 및 선정하셔야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관찰 방법 같은 거 고안하고, 관찰을 수행하고, 결과를 해석해가지고 결론을 도출하면 되겠네.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다라, 바, 가, 마나 쓰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귀납적 탐구 방법을 통해 밝혀진 생명과학 이론, 세포설 이제 관찰해가지고 된 거고, 다윈의 진화론도 관찰한 거고, 유전체 사업도 뭐 이렇게 뭐 가설 설정하고 이런 건 아니고요. 뭐 그 분석을 다 한 거지. 이것도 가설 설정해서 하는 건 아니니까 이거 연역적 탐구 방법은 아닙니다. 이거는 연역적 탐구 방법, 이거 연역적 탐구 방법이고, 기억, 니은, 디귿. 그 다음에 연역적 탐구 방법,
관찰을 하고 문제 인식을 하고 가설 설정, 탐구 설계 및 수행, 결과 정리 및 해석, 결론 도출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대조 실험을 한다. 실험하는 거는 이제 탐구 설계 및 수행이니까 마 쓰면 되고요. 생명현상을 관찰하는 과정에서 생긴 의문에 대한 잠정적인 결론은 가설 설정 단계이고, 마에서 탐구를 수행하여 얻은 결과가 가설과 일치하지 않을 때 가설을 수정하고 새로운 탐구를 설계하고 수행한다. 수정하고 새로운 탐구를 설계하고 수행한다. 하여튼 가설 수정해가지고 다시 실험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8번에 철수가 강낭콩의 발화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을 알아보기 위한 건데, 지금 pH는 다 동일하게 했네요. 그 다음에 빛을 바꿔줬구나. 온도도 바꿔줬네. 그럼 이거는 두 가지 가설이 있는 거네요. 빛의 세기랑 그 다음에 온도도 영향을 준다라고 봤네요. 그래서 가설이 될 수 있는 거, 빛이 발화에 영향을 주는 거고, 온도도 영향을 받는 거고. pH는 수행을 안 했잖아요, 그렇죠? pH도 영향 받을 수 있는데 요 실험 설계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기억 디귿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탄저병 백신의 효과를 입증하기 위한 실험이다. 탄저병 백신을 주사하지 않은 집단 B의 양이 필요한 까닭. 이거는 이제 대조군인 건데, 이런 거를 대조군이죠. 대조군으로 실험군의 결과와 비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실험군 때문에 꼭 안 걸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백신에 효과가 있다라는 걸 증명하려면 대조군이 필요한 거고요. 조작 변이는 백신을 주사한 거 안 한 거, 이게 조작 변이죠. 백신 주사 여부. 종속 변이는 탄저병에 걸리느냐 안 걸리느냐인데, 탄저병 발병 여부. 이 실험을 통해 알 수 있는 탄저병 백신 효과가 있다 이거지. 왜냐면 백신 주사한 애들은 모두 건강했기 때문에 탄저병을 예방한다는 거죠. 탄저병을 예방합니다. 백신은 탄저병을 예방합니다. 정리하시면 되고요. 가와 나에서 귀납적 탐구 방법과 연역적 탐구 방법 중 어떤 방법이 이용되었느냐. 가는 이런 분이 있죠. 제인 구달 이런 분이 있잖아. 침팬지랑 같이 살면서 관찰을 합니다. 이거는 귀납적 탐구 방법이죠. 가가 귀납적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연역적이죠. 그렇죠? 그 다음 귀납적 탐구 방법과 연역적 탐구 방법의 가장 큰 차이점은 가설 설정의 가설을 설정하는 단계. 가설 설정 단계가 있다. 연역적 탐구 방법은 가설 설정 단계가 있다.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지요. 근데 이것도 자꾸 읽어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익숙해지는 게 필요합니다. 선생님 프린트로 내준 거 숙제로 하고, 요거 마저 할게요. 책 내용 마저 합시다. 10분밖에 안 남아서 같이 할게요. 그냥 생명과학의 특성에 대한 새 학생의 의견이다.
이런 거 맞는 거고, 그쵸? A 학생은 뭐 이렇게 말한 거고, 통합적 학문으로 다른 과학 분야와 연구 성과를 활용하여 발전하였다. 범위도 넓어졌다. 뭐 맞네요. 모든 단계가 대상이지만 연구 성과를 응용하는 것은 생명과학의 연구 대상이 아니다. 아니죠. 네. 응용하는 것도 들어가는 거죠. 네. 3번 답이고요. 자, 갈라파고스 군도의 핀치 부리 뭐 이런 건데, 귀납적 탐구 방법이지. 가는 문제 인식과 가설 설정 단계이다. 이게 귀납적 탐구 방법에는 가설 설정은 안 들어가죠. 뭐 문제 인식은 될 수는 있겠지만 대조군 이런 거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냥 관찰하는 거기 때문에 1번 고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 탐구 설계 및 수행이니까 이거는 가설 설정 단계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쵸? 연역적 탐구 방법이고 잠정적인 결론 내리는 단계 맞고, 나는 이런 거 맞죠? 자료 탐구 결과 얻은 자료로부터 경향성이나 규칙성, 이거는 아니네. 오르면 뭔가 결론을 도출하는 건데, 근데 어떤 경향성, 규칙성, 이게 뭐 이건 가서 세우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는 귀납적 탐구 방법이죠. 귀납적 방법이고요. 가설이 옳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문제인식 단계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가설 설정을 다시 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인식 단계로 돌아가는 게 아니죠. 네. 기억면 1번 고르시면 되겠네요. 1번 고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에이크만의 각기병은 연역적 탐구 방법이고, 다에서 모의의 종류는 통제 변이에다가 아니죠. 그러니까 모의를 현미를 주느냐 백미를 주느냐이기 때문에 이거는 통제 변인이 아니라 조작 변인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A가 대조군, B가 실험군이냐. 백미준에는 실험군이 현미준애죠. 그럼 A는 원래 백미를 주던 애들이니까 대조군이 되는 게 맞네. 그 다음에 뭐뭐라는 가설을 세웠다. 그러니까 현미가 각기병을 치료한다 이런 거죠. 백미가 아니라 현미입니다. 현미. 원래 여기 읽어보시면 백미에서 선미로 바꿔줬더니만 각기병이 나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기 때문에 백미가 각기병을 유발하는 물질이 들어있다. 아니구나. 다시 읽어봐야겠다. 근데 백미에서 현미로 바꿔준 닭의 각기병이 나았다. 그러면 현미가 각기병을 치료한다 이게 맞죠? 이건 틀렸네. 그쵸? 니은만 2번만 고르시면 되겠네요. 2번 고르는 게 맞죠? 예, 2번 고르시는 게 맞고, 그 다음에 5번에 천인조라고 해서 꼬리가 긴 그런 새인 거죠. 근데 꼬리가 길면 뭐였지? 암컷의 수컷 선택의 상대적인 비가 높네. 지금 꼬리 긴 애가 높네. 꼬리 짧으면은 별로 선택을 안 하네. 그쵸?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떤 조작 변인을 준 거고, 이게 꼬리를 뭐 자르고 붙이고 뭐 이런 거지. 그러니까 그냥 자연 상태에서 관찰을 했으면은 균합적 탐구 방법일 텐데, 이거는 이제 실험을 한 거죠. 가설을 세워서. 그래서 이건 연역적 탐구 방법에 해당하는 거고요. 첫 번째 자연 상태, 이거는 뭔가 변화를 준 게 아니잖아요. 이런 거는 대조군이 되는 겁니다. 변화 준 애들은 실험군이고, 수컷 천인조의 꼬리 길이는 종속변인이다. 아니죠. 선택 받냐 안 받냐가 종속변인이고, 이거는 조작변인이죠. 그래서 3번 고르시면 되겠네요.
종속 변이는 결과적으로 암컷이 이 수컷을 선택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게 종속 변이는 됩니다. 철수가 수행한 탐구 과정의 일부이다. 소와 효소 X는 녹말을 분해할 것이다. 뭐 연역적 탐구 방법 한 거네. 그 1은 그 아무것도 안 넣은 게 그 대조군이 되는 게 맞고, 이제 소와 효소 X를 넣어야겠지. 얘는 X를 넣어야겠지. 근데 증류수에다 소와 효소 넣어도 되죠. 그 소와 효소만 넣으면 너무 진할 테니까 증류수에다 이게 타는 것도 되는 겁니다. 이것도 되는 거고요. 1은 대조군이다 맞고요. 2가 실험군이다 맞고요. 온도는 동일하게 해줘야죠. 온도로 다르게 해주면 안 되겠죠. 철수는 연역적 탐구 방법을 이용하였다. 연역적 탐구 방법이지 이게. 근데 온도는 변이 통제 대상이므로 이렇게 하면 또 안 되지. 이거는 좀 기본적으로 상온에 맞춰야죠. 25도씨 정도로 갖게 해줘야 돼. 그렇죠. 이거는 기본적으로 25도씨를 맞춰줘야지. 이거는 얘 때문에 둘 다 안 갈 수 있습니다. 온도 조건이 안 맞아서. 이거는 1번 하셔야겠네요. 25도씨로 맞춰야지 5도씨로 맞추면 안 되지. 이거는 여기까지 하시고, 일단은 요 단어는 그 학교에서 주는 내용들을 잘 외우시고 그러는 게 필요합니다. 대표 유형 요거 숙제로 좀 해와 주세요. 이거 그쵸?